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다른 뉴스가 워낙 좀 시끄러운 게 많아가지고 많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서울로서도 중요하고 국토 균형 발전 이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뉴스인데 잘 이게 주목이 안 되네요.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맡고 계신 우원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데 시끄러워갖고 뉴스가 좀 묻혀서 속상하시겠어요? 뭐. 이게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네네. 국회를 18개 상임위 중에 10개만 옮긴다. 네. 요게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겁니다. 그럼 반만 옮기자는 건가?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게? 네, 국회를 다 옮기려면 네. 이제 위헌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네.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은 통과시켰거든요. 예. 그 설계 예산 127억을 통과시켰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네.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네. 하는 게 출발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동안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예. 서울 국회, 세종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공무원 출장만 해도 89만 회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 출장비 들어간 것만 해도 한 1,000억쯤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기류국장 카톡과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이게 행정 비효율이 한 1년에 2조에서 4조 정도 달하기 때문에 행정 비효율 극복이 우선이다. 그래서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에 관할되어지는 네. 국회 상임위가 11개입니다. 이거를 우선 옮겨서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자. 이게 이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1단계로 추진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 거죠. 그걸 어제 발표한 거예요. 10개 아니에요? 11개예요? 상임위가 11개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예결위 같은 걸 같이 옮겨야 되니까 예결위는 뭐 상임위는 아닌데 그래서 11개 상임위입니다. 예결위까지 해서. 네. 근데 그러면은 1단계로 한 거고 앞으로 그러면 다 옮기려면은 여러 가지 법도 바꾸고 이래야 된다는 뜻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11개 상임위 옮기는 것도 일단 예산서에 127억 설계비를 반영하면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하자 그랬기 때문에 국회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꿔야 돼요, 이것도?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옮기려면 위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또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여야 합의로 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균형발전 특위에서 논의해서 그거를 진행해 나가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죠. 지금 야당하고 좀 안 좋잖아요. 네. 지금 야당은 장애투쟁까지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야 이게 합의가 이거 제대로 될까요? 이거 협조를 할까요, 야당이? 글쎄 이제 지금까지는 야당이 협조를 안 했는데 그러면서도 협조했잖아요. 국회에서 세종 의사당 만드는 설계비를 반영하는 데는 또 합의했단 말이죠. 네네. 이미 그래서 한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국회 균형발전 특위를 만드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고 또 그거는 세종의사당 문제뿐 아니라 이건 사실은 행정수도만으로 국한된 문제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이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이미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대화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방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00개 이상의 소멸 위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을 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당도 이미
세종분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계비도 같이 합의해서 반영을 했고 네. 또 국가의 불균형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국회에서 균형 발전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게 매우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님이 그 야당 의원들하고 좀 얘기 좀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이게 뭐 당 차원의 걸 떠나서 사람들의 분위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종분원 만드는 일에 127억을 합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금 청와대는 왜 안 옮기냐 그러면 청와대도 청와대를 옮겨야지 진정한 행정수도 이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도 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고요.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은 역시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수용성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국회를 옮겨가면서 그것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떤 부지로 쓰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더 그 수용성이 높아지고요. 한 6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청와대가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일은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들이 동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와대는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뺐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청와대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위헌 논란도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16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청와대까지 한꺼번에 옮겨서 완벽하게 이제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그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가 생기면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죠. 그리고 그런 필요가 아직은 뭐 굉장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반 정도 옮기신다는 건데 국회 상임위는 그죠? 그럼 국회 지금 의사당은 그대로 계속 기능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 이제 국회가 그렇게 나눠질 경우에 국민들께서 이제 판단해 가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고 균형발전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를 다 옮길 경우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그 TV 방송을 보면 시작할 때 끝날 때 애국가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꼭 그 애국가 안에 국회가 나옵니다. 국회 중요한 데니까요. 그래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옮겨서 그걸 어디에다 쓸 거냐?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갈 거냐? 라고 하는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는 국회를 4차 산업,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 창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본청은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그리고 컨벤션 센터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4차 산업 가르치고 싶은 사람 또 배우고 싶은 사람 다 여의도 국회로 와라. 우리 본청에서 배워라.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 창업 혁신센터로 만들자. 거기 300개 의원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하나씩 내줘서 거기에다가 벤처를 만들자. 4차 산업과 관련된.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로 만들고 앞마당은 의원회관 있는 지역에 그 벤처들이 만들어낸 생산품들의 전시장, 시민공원을 만들어서 벤처파크로 만들자. 그래서 이 국회를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이것을 상암, 마곡, 창동 여기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바이오 IT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런 지역으로 구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와 동서남북 발전 중심의 축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홍콩의 여러 가지 그 사태로 해서 홍콩 엑서데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홍콩에 있는 금융허브,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금 동여의도 지역으로 거기
금융가니까요. 예. 그렇게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유치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4차 산업과 금융이 만나는 그런 지역으로 서울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저희는 국회를 그렇게 이전하면서 서울을 글로벌 경제 금융 수도 이렇게 만들어가자 하는 게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 옮겨야 되는 거죠? 지금 옮기고 나서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예. 국회에 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해 가보자 이런 얘기. 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네. 저희들이랑 인터뷰하다가 그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를 여기다 아파트 좀 짓자. 네. 그러면 그 부동산 잡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의도 국회라는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상징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의 상징을 부수고 네. 아파트가 아무리 급해도 거기다 아파트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요. 동의가 안 되신다. 예.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은 예. 여기에 용도를 바꾸려면 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상징이 될 만한 걸로 바꿔야죠. 예.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은 이제 국회가 10만 평인데 예. 그런 땅은 서울 주변에 또 수도권 예. 이렇게 가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윤희석 의원도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세종시가 부동산이 들썩이는 건 꽤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번 발표로 또 더 세종시가 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적절한 단속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부동산 뛰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가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국가의 브랜드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국가의 균형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의 큰 설계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도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민주당 내 을지로 위원장도 하셨고요. 갑을 할 때 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인데 어제 보니까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회기내 아예 논의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계 반발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공정경제 3법도 재계 이해를 너무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부분들? 네, 이제 지금 어제 국회까지는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예. 공정거래 3법도 예. 상당한 수준에서 예. 공정거래를 해 나가기 위한 공정경제를 이루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그 중에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가 돼서 예. 향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기 위한 논의를 더 해가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 논의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한 건데요. 예. 저는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예. 사망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500명 좀 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 발생한 것들은 국가 전체가 긴장을 하고 예. 국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거기에 사망자 한 500분 좀 되거든요. 네. 근데 1년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이 2,000명이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산업재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산업안전법도 우리가 개정을 해봤는데 그거 갖고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도 내고 저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공수처를 통과하고 거기에 논의가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임시국회 때는 좀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임시국회 안에서 이걸 논의해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당에서 확인된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시국회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8시에 돌아옵니다.